흔들거리는 배 갑판 위, 밖을 바라보는 남자. 바로 작품의 주인공 스위니 토드입니다. 그는 배 선원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루시,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는 런던의 전직 이발사였습니다. 당시엔 스위니 토드가 아닌 벤자민 바커였죠. 하지만 벤자민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낸 터핀 판사가 무고한 스위니를 추방해버렸는데요. 15년의 세월이 지난 뒤 벤자민은 복수를 위해 스위니 토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러빗 부인의 파이집이었어요. 사실 그 위층은 스위니가 15년 전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인데요. 아래에서 고기를 팔던 러빗 부인은 스위니에게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해주다 스위니가 곧 윗집 남자 벤자민 바커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면도칼을 가져다 주죠. 다시 이발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스위니는 도시 최고의 이발사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구경꾼 중엔 스위니의 아내를 탐낸 판사의 조수, 비들도 있었는데요. 스위니는 비들에게 심판을 봐달라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승리하죠. 대결을 마친 후 스위니는 비들에게 자신의 이발소에 한번 들르라고 권유합니다. 터핀 판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기한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판사는 조수 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루시가 자살한 후 홀로 남겨진 딸 조안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터핀은 그동안 조안나의 후견인으로 그녀를 돌봐왔지만 앞으로는 남편으로서 그녀와 함께 살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들은 깔끔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면도를 하고 가라고 제안하죠. 판사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스위니의 이발소로 향합니다. 제 발로 가게에 걸어 들어온 판사에 스위니는 복수의 칼날을 그의 목에 들이밀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닥치며 기회는 날아가 버리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날려버린 스위니는 분노하며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러빗 부인은 토드를 진정시키려다 죽여야 할 사람은 많고 고기 가격이 금값이 되었으니 사람을 죽여 그 고기로 파이를 만들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스위니와 러빗 부인은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들의 인육으로 파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고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 죽여 의심받을 일 없이 안전했죠. 스위니의 뛰어난 면도 실력으로 이발소도 잘 되고 러빗 부인의 파이집 역시 많은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러빗은 스위니에게 모두 잊어버리고 은퇴하라 말하는데요. 과연 스위니는 그 복수의 칼날을 그만 거두게 될까요? 줄거리는 스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진 않았습니다. 뮤지컬의 줄거리에는 스위니의 딸 조안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극의 끝부분엔 반전도 가미되어 있는데요. 작품은 스릴러 장르가 주는 몰입감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 시작은 무려 19세기. 당시 영국에서는 악마 이발사가 손님들을 살해하고 이를 인육 파이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요. 꽤나 인기를 끌었던 이 전설은 계속해서 구전되어 1846년엔 소설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27년 후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도 만들어졌어요. 이 연극은 스위니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담아내며 스위니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건 터핀 판사로 대표되는 불의한 사회임을 드러냈어요. 이 연극을 본 작곡가 손드하임은 스위니의 비극적 영웅 캐릭터에 매료되는데요. 이윽고 뮤지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연극은 비극적 성격을 띠었기에 관객들이 스위니의 처지에 공감하고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손드하임은 관객들이 뮤지컬을 보고 스위니를 비판적으로 보길 원했어요. 때문에 관객들이 주인공과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앙상블 배우들이 무대 세트를 옮기고 소도구를 바꾸는 등 계속해서 스토리의 몰입을 방해하는데요. 이를 소격 효과라고 해요. 뮤지컬은 이런 소격 효과를 이용해 관객들이 스위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미국의 영화 감독 팀 버튼은 학생 때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보고 그 스토리에 매료되어 수차례 봤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5년 후 뮤지컬을 영화로 제작했어요. 팀 버튼은 살인의 카타르시스적 폭력에 중점을 두길 원했고 전문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찾기 위해 원작 뮤지컬의 오페라적 측면을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흥행에 성공했죠. 19세기 구전되던 전설이 소설, 연극, 뮤지컬로 리바이벌되며 각 장르의 창작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후에 스위니 토드는 오페라, 발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던 이야기가 장르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된 모습이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뮤지컬의 작사와 작곡을 맡은 손드하임은 상업성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는 뮤지컬에 예술성을 살린 작곡가로 평가받는 창작진이에요.
그중 스위니 토드는 손드하임 최대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연극, 스위니 토드를 보고 손드하임은 스릴러 장르에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뮤지컬은 지금보다 훨씬 대중 친화적이었기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긴장감을 주는 스릴러 장르는 뮤지컬의 적절한 소재가 아니었죠. 바로 이 지점을 손드하임은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뮤지컬에 처음으로 스릴러 장르를 가지고 왔죠. 스위니 토드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은 토니상 9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8개 부분을 수상했고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에서는 13개 부문 노미네이트, 9개 부분 상을 탔죠. 이전에도 숲속으로, 컴퍼니 등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곡가였지만 스위니 토드로 손드하임은 뮤지컬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물론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렸어요. 뉴욕 타임즈지 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있었는데요. 말과 음악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공연. 예술적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이지만 재미는 평범한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뮤지컬은 길게 공연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연 중이죠. 복수를 위해 죽음의 칼날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스위니와 그가 죽인 시체로 아무렇지 않게 고기 파이를 만드는 러빗 부인. 둘은 잔혹하기 끝이 없는 캐릭터이지만 극중 코믹한 연기도 아무렇지 않게 펼치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요. 이 부분이 매우 잘 드러난 것이 바로 1막 마지막 곡 A Little Priced인데요. 시체로 파이를 만들기로 한 후 파이 재료로 들어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어요.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도 재밌지만 외국 작품임에도 어색하지 않은 편곡이 인상적인 넘버입니다. 스위니 토드는 지난 시즌과 완전히 바뀐 무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2016년 공연된 스위니는 다소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의 무대였는데요. 화이트가 돋보이는 심플한 무대는 스위니의 잔혹함을 더 강조하기도 했어요. 이번 2019년 무대는 실제 런던을 무대에 구현해 더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미했는데요. 무대 세트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들도 더욱 실감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지난 시즌보다 더 실감나는 공연이 되겠죠? 이 외에도 뮤지컬을 보기 전 미리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나는 스포일러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2007년 팀버튼 감독의 영화 스위니 토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와 뮤지컬이 거의 동일한 플롯으로 진행되고 손드하임의 음악 역시 연기와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스릴러 뮤지컬의 시초가 된 작품, 19세기 전설부터 현대의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거쳐오며 스토리는 다양하게 변모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뮤지컬로도 만나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슨트였습니다.